자, 5월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예고했듯이 오늘은 양권일간이라고 하는데, 을목일간, 병화일간, 무토일간, 경금일간, 계수일간, 이렇게 5개 일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의 영역에 있는 이렇게 5개 일간은 이제 서로 상생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달의 신사월 5월 운세가 이 양권에 있는, 양의 영역에 있는 일간들 운세가 대체적으로 일단 좋은 편이다라고 일단 생각하시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론적인 설명과 함께 5월에 일어나는 운세에 대해서 좀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올려드린 을사년 신사월, 월은 흐름에 대한 내용을 안 보신 분은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5월 운, 그러니까 월운을 이해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을목일간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 을사년 신사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을목일간. 자, 을목일간이 이렇게 을사년 신사월을 만났는데, 자, 그러면 을목의 을사년을 일단 보면, 을사년을 보면, 자, 천간이 비견,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지는 사화가 상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화의 12운성, 을목이 사화의 12운성이 이제 욕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욕지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음간 12운성에 대한 해석은요, 양간 12운성 해석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거, 이거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아무튼 을목일간이 을사년이 되면서 일단 자신에게 유리한 활동 영역을 만난 거니까 자기가 하는 일, 그러니까 이달에 하는 일에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은 달이다, 일단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양간 12운성적 해석으로 욕지라는 자체는 그렇게 어떤 성취라는 자체를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음간 12운성적인 해석으로 본다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신사월을 만났죠. 신사월. 자, 그러면 천간에서 신금이 편관이죠. 편관. 그렇죠? 요거 편관이라고 얘기하죠. 지지사화는 연지와 마찬가지로 상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신금이 을목을 극하니까, 자, 신금이 월운의 신금이 을목을 이렇게 극하니까, 요거 극한다라는 건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을목에 강제적으로, 강하게 어떤 변화를 요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또 신금이, 월운에서 오는 신금이, 이제 사주에 병화가 있든 없든, 자신의 사주에 병화가 있든 없든, 합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을목에게 병화는 귀인과 같은 존재인데, 병화가 어떻게 합니까? 합을 유도하니까 신금이 오면서 무력해지죠. 그래서 일단 을목일간이 이달에 다소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지지가 사화니까 신금에게 느끼는 압박감은 좀 있다 하더라도 일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주별 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자, 을목일간 운세를 얘기할 때 이제 크게 두 갈래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거 을사일주가 있고요, 을유일주, 을축일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을해, 을묘, 그 다음에 을미죠. 이렇게 6개가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을사, 을유, 을축일주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을사, 을유, 을축일주는 이달부터 그동안에 막혔던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이달에 취업운이 열린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직장인 같은 경우는 상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업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달부터 매출이 좀 늘어난다라고 보고,
그러면 당연히 수익도 커지겠죠. 자, 근데 상대적으로 요거 을해, 을묘, 을미일주 같은 을목일간이다 하더라도 을해, 을묘, 을미일주는 을사, 을유, 을축일주보다는 좀 좋은 느낌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그 연인이나 부부는 일단 이달에 다툼이나 갈등 주의해야 되고요. 이런 시기에는 주로 이제 그 장거리 연애, 연인 같은 경우 장거리 연애를 한다든지, 부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좀 잠시 떨어져 지내는 거 있죠. 뭐 그런 형태로 지내면 그런 문제들이 뭐 이렇게 일단 시간이 지나면 5월이 지나면 없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지혜롭게 대처해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는 또 갑작스런 그 이동운이 생겨요. 갑작스런 이동운. 출장이라든지 파견, 이런 거죠. 출장 파견, 현장 근무,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달이고, 그 다음에 금전 지출이 좀 많은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을목일간 5월 운세 일단 알아봤고요. 바로 그 병화일간으로 들어갈게요. 자, 병화일간이 일단 정리하고요. 병화일간이 5월 운세. 자, 먼저 을사년 천간을 먼저 볼게요. 을사년 천간은 을목이 뭡니까? 정인, 그죠? 정인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지는 비견. 이것도 12운서 록지라고 얘기죠. 록지. 자, 이렇게 일간 하나만 가지고 따져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을사년만 얘기한다라면, 을사년 하나만 얘기한다라면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운세가 좋아 보이죠? 그죠? 근데 이제 운세라는 것은 일간 하나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간단하게 그냥 그렇다라는 생각만 하면 되고요. 자, 다음이 신사월이죠. 자, 신사월인데, 자, 신금은 십성으로 정제가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비견 이렇게 되는데 12운석 마찬가지 록지고요. 이것도 10성만 보면 연은 월은 모두 다 좋아 보이죠. 그렇다고 좋다고 해서 이제 병화일간 일사년 신사월이 너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신강신약도 아니고 신약한 사람들은 특히나 더 좋은 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설픈 운해에 대한 해석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병화일간이 신금하고 그렇죠? 병화일간이 신금하고 이렇게 병신합이죠. 이렇게 합이 되죠. 이렇게 합이 되면서 정제니까 또 좋다. 또 이렇게 정제를 내거 취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던데, 자, 이런 어떤 해석법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병화가 신금을 만나면 일단 어떻게 됩니까?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도 보면 소심해집니다. 이렇게. 소심해지니까 당연히 대인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이 이달에, 병화일간 이달에 수시로 나타난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 안 그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이런 현상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이 신금하고 합한다는 게 또 정제를 만났으니까 뭐 안정적인 재물을 취하니까 아주 좋은 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병화일간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병인일주, 그 다음에 병호, 병술, 그 다음에 병신일주가 있고 병자, 병진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죠. 자, 먼저 병인, 병호, 병술일주 운세를 보면은 일단 일주별로 좀 간단하게 좀 할게요. 자, 병인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달에 이제 계획에 없던 이동이 생깁니다. 이 병인일주. 계획에 없던 이동, 여행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출장이라든지 현장 근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호일주 같은 경우 이달에 특징적인 부분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성과 만남이 자주 일어난다. 이성과 만남이 자주 일어난다. 일단 인기가 많은 달이다 일단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급하게 가까워지고 급하게 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주의하는 게 좋다. 일단 뭐 많은 인기가 올라가고 많은 이성을 만나는 건 물론 뭐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관계가 좋아질 때 빨리 가까워지고 빨리 헤어진다는 거 유의하면서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술일주를 보면 직장인이라든지 사업자 모두 업무적인 성과나 매출이 상승하는 운이죠. 그래서 당연히 금전운도 좋은 달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병신일주를 볼게요. 병신일주는 주변 사람들하고 시비구설이라고 그러나요? 다툼, 갈등 뭐 이런 부분, 친구라든지 선배, 동료 뭐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 주의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병자일주를 보면 병자일주는 이달에 뭐 하는 일에서 급하게 뭐 서둘러서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건이라든지 물건 구입하는 것, 약간 좀 고가 물건 구입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고, 물론 아니면 또 계약서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뭐 아무튼 계약서 작성하는 것도 나름대로 신경 써서 좀 시간을 갖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병진일주는 요행이라는 횡재를 바라는 그런 투자를 하는 운이다라고 봅니다. 요행이나 횡재를 바라는 투자. 그래서 이달에는 금전 손실 운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병화일간 5월 운세 알아봤고요. 다음에 바로 무토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무토일간. 자, 이번에는 무토일간이죠. 자, 무토일간. 자, 무토가 연해 을사년 신사월인데, 연해 을사년을 먼저 보면 이제 천간은 을목이 뭐예요? 을목이 정관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지는 이제 편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운성은 이것도 마찬가지 록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자, 무토일간이 을사년 자체 정관 록지 편인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일단 연운세가 좋아 보이죠. 일단. 그런데 이제 운세는 일간 하나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참고만 하시라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 5월 신사월이죠. 자, 신금은 상관, 지지, 사화는 편인, 12운석 록지. 자, 그러면 무토에게 신금이 상관이니까 당연히 안 좋은 거죠. 뭐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상관이니까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상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상적으로 봐도 무토는 경금 열매를 맺게 하는 곳이지 신금 씨앗을 싹이 트게 하는 곳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토하고 신금은 잘못된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신금이 오면서 또 뭐가 문제냐면 사주에 병화가 있든 없든 병화하고 합을 끌어내니까 병화 기운이 무력해지죠. 원래 무토에게 병화는 어떤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운이죠. 그래서 화토 동궁, 그래서 서로가 한 몸이다시피 할 수 있는데 병화가 떨어져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이걸 신금이 막아버리니까 이게 더 사실 상관이라서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병화를 끌어안고 병화 역할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무토에게 그게 더 손실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토일간에게는 이달에 어떤 거냐면요,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윗사람이라든지 상급업체라든지 뭐 거래처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라든지, 그죠? 뭐 지원을 받았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지원을 못 해준다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일에 문제가 생기는 게 더 크다. 상관이라는 자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대인관계 구설수 뭐 이런 부분 얘기하지만 소비 지출 이런 얘기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움받았던 곳에서 일시적으로 단절이 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무토일간 운세를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볼 수 있죠. 그러면 무토일간,
자, 무인 일주가 있고요. 무오, 무술이 있죠. 그 다음에 무신, 무자, 무진. 이렇게 이제 6개가 있는데, 먼저 무인, 무오, 무술 일주를 먼저 보면 일단 이런 일주는 올해, 그러니까 이달에 마음에 드는 취미나 일에 집중하는 일이 생긴다. 마음에 드는 취미, 그러니까 취미생활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이제 부가 수익이 생기는 운이다라고 보고요. 보상금이라든지 후원금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무신, 무자, 무진 일주를 보면은 이달에 그 대인관계 문제성을 얘기합니다. 동료라든지 윗사람과의 관계 좀 주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달에 금전적인 지출도 많아지는 달이다라고 봅니다. 일단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성우는 이달에 그 만나도 뜻대로 잘 안 되는 운이죠. 이럴 때는 좀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는 게 좀 필요합니다. 빨리 가까워지게 자꾸 이렇게 안 되는 걸 대기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토일간 운세 알아봤고요. 다음에 경금일간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경금일간이죠. 경금. 자, 경금일간이 을사년 신사오로 만났는데, 먼저 연애 을사년을 일단 점검해 보면, 을목이 뭐예요? 정제. 그리고 사화는 편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12원숭이가 생지라고 그래요. 생지. 생지는 일단 긍정적인 출발을 말하니까 일단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천간을목도 정제라서 일단 좋다고는 할 수 있는데, 요게 뭐 운세, 그래서 을사년 전체가 올해 좋은 운이다. 경금일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일단 참고만 하면 된다. 이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신사월을 만났죠. 신사월. 자, 신사월, 신금이 뭐예요? 겁재. 겁재죠. 겁재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무시무시하죠? 겁재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 겁재 자체는 안 좋은 거지만, 일단, 자, 경금이 신금 겁재라면은, 자, 천간 흐름을 보면, 경금이, 자, 일단 신금 만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간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건 뭐냐면, 겁재지만, 겁재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겁재지만,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경금이 신금으로 변하는 거니까, 겁재지만, 순리적인 변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겁재니까 빼앗긴다. 이것만 가지고 집중해서 보는 건 문제가 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자체는 그렇게 보이는 거지만 내면적인 부분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발전적 변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4월이기 때문에, 이제 요게 문제예요. 4월이기 때문에. 자, 4월은 경금이 신금으로 변하는 시기가 아니죠. 일단 변화를 일단 독촉하니까 희생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경금일간은 이달에 자꾸 어떻게 되냐면 서둘러서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자, 경금이 신금으로 넘어가는 신금으로 넘어가는데, 신금을 받기 때문에 넘어가는 건데, 4월이라는 자체는 경금이 신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보채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두르게 돼 있어요. 서둘러서 손해보는 일이 생깁니다. 이 겁재 때문에 손해본다는 게 아니고, 자꾸 서두르는 일 때문에 손해보게 생긴다. 그래서 그게 뭐냐, 문서계약이라든지 물건 구입할 때라든지 이럴 때 자꾸 서둘러서 손해보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경금일간이 6개 일간이 있죠. 먼저 경인일주, 경호일주, 경술일주, 그 다음에 경신, 경자, 경진, 이렇게 6개 일간이 있죠. 자, 먼저 6개 일주가 있죠. 먼저 경인, 경호, 경술 일주 운세부터 보면은 일단 자, 경인, 경호, 경술 일주는 이달에 취미나 여행, 그러니까 취미 생활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여행. 그다음에 이제 오락이라든지 유흥 이런 일에 금전적인 지출이 많아지는 달이다라고 일단 봅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지출, 이런 어떤 그 개인 사생활적인 요소로 인해서 지출이 심해진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일주가 이제 경인 일주인데요. 이런 세 개 일주 중에서 이 자체에 취미생활 즐기는 건 좋은 거니까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금전적인 지출이 많아지는 부분이 좀 문제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특히 이제 경인 일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한다든지 금전 거래 이런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달에 금전적인 손실이 생기는 운이다. 경인일주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신, 경자, 경진일주를 보면요,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생깁니다. 귀인의 도움으로 그 힘든 일은 일단 해결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좋은 거죠. 일단 어찌됐든 힘든 일은 해결하는 운이니까. 자, 그리고 주의할 것은 이달에 가까운 사람 조언을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입 바른 소리, 옳은 소리, 옳은 소리 듣기 싫은 거잖아요, 원래. 들어야 됩니다. 이달엔 특히 생각이 짧아지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조언을, 특히 가까운 사람의 조언은 듣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경자일주, 특히 경자일주는 이달에 건강 문제로 병원 출입하는 운이니까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금일간 신사월 5월 운세 알아봤고요. 다음에 바로 계수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수일간이죠. 자, 계수일간이 을사년 신사월을 만났는데, 먼저 을사년 연운부터 잠깐 들여다보면, 천간을 보면, 자, 을목이 뭐예요? 식신이네요. 아우, 좋네요. 그죠? 그 다음에 사화가 정제. 야, 좋죠? 12운성은 이제 태지가 되는데, 일단 여기서 12운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면요. 일단 음간 12운성 해석하고 양간 12운성 해석은 많이 다르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원래 태지 그러면 외부 활동 능력이 제로가 되는 거죠. 전혀 없죠. 갇혀있는 환경에서 절치부심하는 게 태지의 모습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물상적인 표현 뭐라고 하죠? 뱃속에 갓 태어난 태아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니까, 당연히 외부 활동이 없다라고 일단 그 안에서만 일단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 드러나는 활동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데, 근데 계수가 사화를 만나는 것은요, 태지지만, 양간으로 말하는 태지지만, 이렇게 통변하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계수가 사화에서는요, 왕성한 활동 능력을 가지고 있죠. 너무도 다르죠, 그렇죠? 자, 아무튼 음간 12운성에 대한 해석은 주의하는 게 좋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수가 4월에 어떤 모습이냐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올바른 운세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달리 해석하면 올바른 운세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계수가 신사월, 자, 신사월을 본 거니까 천간신금은 편인이라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편인이라서 문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신금이 계수 활동을 제한하고 막아서기 때문에 일단 부정적인 말은 하긴 하지만
4월이니까 신금 힘이 매우 약하죠. 그래서 개수 세력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긴 하지만 하던 일을 멈추거나 막히는 일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거보다는 병화, 개수에게 절대적인 존재인 병화하고 합해서, 신금이 합해서 병화의 힘을 무력화시키니까 그로 인한 문제성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4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풀어져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개수일간 운세를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볼 수 있죠. 먼저 개사일주가 있고요. 개유일주, 그 다음에 개축이 있고요. 개해, 개묘, 개미일주, 이렇게 6개 일주가 있는데요. 자, 먼저 개사, 개유, 개축일주부터 볼게요. 자, 보면은, 자, 개사, 개유, 개축일주는 이달에, 자, 그동안 일이 막혀 있던 사람은 풀리기 시작하죠. 정상적인 흐름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동안 원만하게 진행해 온 사람은 이달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자, 금전운도 보면 이달에 좋으니까, 더욱더 일단 분발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성운도 보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달에 결혼을 준비하거나, 만약에 맞지 않는 짝이다라고 한다라면 이별해버리는 거죠. 근데 또 짝이 없는 사람은 이달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운이다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만나는 게 좋습니다. 개사, 개유, 개축일주는 이달에 이성을 일부러라도 좀 모임 같은 데 나가서라도 좀 만나는 게 좋다. 자, 다음에 개해, 개묘, 개미일주를 보면요. 업무가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는 운이죠. 뭐 기존에 했던 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운이다라고 봅니다. 새로운 일을 준비한다는 거 아무래도 힘들죠. 그래도 준비를 잘 해야 결과가 좋으니까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해일주 같은 경우, 특히 이 개해일주 같은 경우 이달에 그 출장이라든지 파견, 현장 근무, 이런 일이 생기는 운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장거리 여행으로 때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또 직업적인 부분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2025년 을사년 신사월 5월 운세, 을목일간, 병화일간, 무토일간, 경금일간, 개수일간 5개 일간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5월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